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좀 끌고 가는 흐름이 보여지죠. 주도 섹터는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경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한 30% 정도 되니까 이쪽 관련된 기업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지수는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12월 달에 이제 지수가 올라올 때 움직였던 건 거의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시장을 끌고 움직였다고 보면 되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제 왜곡 흐름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그 흐름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올라온 게 많이 없는데 반도체만 예외였죠. 반도체 쪽 중소형주들은 지금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려놓고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해볼 내용은 TSE라는 이 기업이 100% 정도의 이제 수익을 줘서 이제 회원분이 인증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보면 반도체 쪽은 보면 낸드라든가 메모리 쪽은 지금 밸류가 매력적인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밸류가 매력적인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섹터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보여지는 부분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팹리스 업체들을 잘 찾아보면, 팹리스 업체 관련된 업체들을 많이 잘 찾아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패키지라든가 뭐 테스트 관련 업체들도 보면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피오너님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피오너님이 달아주신 코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생각하지도 않게 한 종목이 수익을 주네요. 올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절반 매도했습니다. 태평성대님도 인증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가 그 전날 만들어진 자료라 여기에는 피오너님 수익인증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가는 흐름을 보면 이제 추천했던 자리들 한번 볼게요. 자, 매수 사인이 이제 들어갔던 자리들이 요 빨간색 네모 쳐있는 요런 구간 될 거예요. 자, 2018년도 10월, 2018년도 12월, 그리고 상장 폐지 이슈가 막 있는 3월, 뭐 무역 분쟁이 뭐 끝났다 5월, 그리고 7월, 8월이 일본 수출 규제에 있었던 악재, 일본 악재, 그리고 5월 달이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났다. 그리고 3월이 상폐 이슈. 항상 보면 매년 3월 달은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3월 달에 담아갈 현금을 한 5% 정도, 10% 정도는 만들어서 이런 구간에 좀 편입을 해보면 좋은 자리를 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상장 폐지 이슈가 이거는 매년 있는 거니까요. 3월 달마다.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센티가 많이 안 좋아지는, 투자자들의 센티멘탈이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월 달까지 많이 올라오면 3월 달에는 이제 약한 조정이라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내년 3월에도 요런 준비를 좀 해놓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미국 폭락, 단기 폭락. 10월 달에는 뭐 한국 사상 최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한국 망한다 그러고 막 별로는 소리가 많이 나왔던 때가 10월 폭락장이었죠. 자, 지나고 보면 어때요? 자, 우리가 샀던 자리는 다 요 자리예요. 요런 리스크가 있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제가 매수 사인을 내고 했던 자리가.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뭔 얘기를 했어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반도체 수출 규제, 일본 수출 규제, 다 이게 무슨 이슈였어요? 자,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서 팔 때, 그때가 가장 싼 구간이다 라는 게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갖다 대보면은 항상 들어맞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뭐 주가가 내려왔고 어쨌고 그걸로만 보면 안 되겠죠. 항상 밸류라는 거를 체크를 하면서 봐야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가가 막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차트를 키워놓고 봐서 이런 거지, 차트를 조금 확대해놓고 보면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5,000원, 6,000원에서 뭐 한 만원, 1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뭐 6,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그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시세가 뻗어나가는 흐름이 왔죠. 그리고 보면 어때요? 빠질 때도 뭐 한 6개월 이렇게 빠지고 6개월에서 이제 한 1년 빠지고 여기에서 1년 쉬고 자 2년은 쉬었는데 움직일 때는 어때요? 한 달 만에 움직인다면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 2년에 이 움직이는 시간을 정확하게 잡아서 내가 이 구간에 사겠다 라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이라고. 운이 좋으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게 아니고 운이 좋으면 잡혀요. 여기에서 샀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잡힌다고. 근데 수익 구간까지 도달 못하고 밀려두면 어때요? 한 80% 만약에 여기에서 샀던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한 80% 90% 수익 구간까지 갔다가 제자리까지 내려온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상실감이 엄청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결국 주가는 가치에 따라서 맞춰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부분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이슈로 시장에 많이 빠진다거나 뭐 요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무조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센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왜곡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기업 가치에 획일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가치에 연동돼서 움직인다. 영상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 투자를 정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1, 2년 쉬다가도 이렇게 한두 달이면 올라간다는 거죠. 목표치까지. 그러면 이 투자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구간에 나는 매도 포지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TSE는 뭐 하는 회사냐. 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모두 한다. 보면은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은 지금 아직 바닥권 근방에 있는 종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적자가 난다던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많이 둔화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반도체 기업에는 그런 기업들이 잘 많이 없는 것 같고 반도체보다는 약간 좀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또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들이 올 것 같고 이렇게 시세가 시작된 구간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및 OLED 검사 장비 제조 판매. 자, 반도체도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OLED는 업황이 좋고 그러면 이 회사는 한 이제 내년도까지는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낸드 메모리 검사용 프로브 카드를 생산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공급 중이다. 자, 프로브 카드 이거. 자,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한 34% 정도 되죠. 나머지 70%는 나머지 한 60%, 65%는 인터페이스 보드로 53%, 그리고 OLED 검사 장비가 12% 정도 되는데 매출 구성 같은 거를 보통 이제 많이 살피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중점을 두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살폈는데 이게 변해요. 항상 변하는 게 뭐냐면 돈 되는 쪽이 점점 비중이 커져요. 지나고 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해줄 게 아니면은 대충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황이 어떻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 세세한 부분들까지 자세히 살피게 되면 자, 업사이드를 체크해놓고 지금은 이제 덜어놓고 보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직 이제 수익 구간이 좀 남아있는 분들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한번 조정이 왔다가 갈 수도 있는 흐름이고 바로 출발할 수도 있고 지금은 거의 반반의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자리가 조금 높아서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진행되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올지 요 위에서 조정이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요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해봐도 될 것 같다. 2020년도 추정치를 보면 추정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2020년도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지금 2019년도에서 보면 거의 한 10% 정도 버블 구간인데 2019년도가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기저효과가 조금만 나와도
이게 지금 시총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42억인가? 지금 추정치가 그렇게 잡힐 거예요. 145억인가? 2017년도 추정치가, 2019년도 추정치가. 근데 이게 이제, 업사이드가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면, 지금 구간도 비싼 구간이 아니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탈피는 이제 비슷하게 이제 순환매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부터 반도체는 가진 자의 영역군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조정이 쉽게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세게 1, 2월 때까지 치고 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KC텍, DBI텍, TSE 보면 똑같이 요 구간이 이제 바닥 구간이죠. 그리고 요 구간이 이제 눌린 구간이었다면 똑같이 눌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두 달의 격차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TSE는 여기에서 바닥권에 사서 100% 수익이 나왔는데, 이거는 수익이 좀 모질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70% 수익 구간에서 다시 많이 밀렸다. 다시 밀렸어도 어때요? 기다리니까,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뭐, T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종목을 산다 그러면, 반도체를 지금 저는 이제 비중을 한 20%,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맥스가 30%고 한 10%, 20% 정도 보고 있죠. 이 정도 이제 비중을 유지를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한 30% 정도까지 시스템 반도체까지 섞어주면 이 정도까지 이제 확대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비중을 보고 있는데, 요 30%를 한 종목이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채우는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훨씬 유리하고 그 시기마다 소외가 되지가 않아요. 이때 장이 움직일 때, 자, KC텍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을 몇 개 갖고 있으면, 자, 소외가 되지 않아요, 시장에서. 요때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는다고. 똑같이 반도체를 갖고 있었어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DBI텍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2달, 3달 동안 얘는 무슨 뭐 50%, 70% 가는데, 내 건 제자리 있고, 뭐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지나고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또 거의 비슷하죠. 상승폭이 비슷한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바닥을 탈피할 때는 흐름이 비슷하게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려요. 더 갈 거, 멈출 거. 자, 이 기준을 뭘로 잡을 수 있냐? 당연히 실적이라든가, 실적이 아니고 기업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구간에서 보면 이제 KC텍이 업사이드가 좀 보여요. 한 32,000원 정도 적정 가치가 보여주고, DBI텍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거의 한 10% 내외 정도 보여주고, TSE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좀 향후 실적들을 좀, 향후 추정치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주가는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KC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고, DBI텍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예요. 자, TSE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란 말이에요. 자, 소재, 장비, 파운드리. 자, 시간차는 있지만 결국은 상승을 누가 더 많이 해줄지 어쩔지도 모르지만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같이 간다는 거죠. 항상 어떤 동 섹터는 업황에 따라서 섹터 흐름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누가 강할지, 누가 약할지, 요런 부분들을,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요것저것 골고루 사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하나둘, 계좌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간혹 어떻게 보면 뭐 횡령이라든가 무슨 안 좋은 이슈가 엮여서 잘못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더해놓고, 수익의 평균을 취해가려는, 전략을 취해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TSE, 자,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요. 반도체는 지금 이제 주도 섹터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자, 낸드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이라든가, 메모리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섹터구는, 이거는 좀 많이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편입 자리가 잘 안 나오는 구간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 신규 편입을 지금은, 반도체가 살 종목들이 없냐를 놓고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쪽에서, 시세가 나오면, 그런 종목들로 또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